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해 맞아서 첫 방송인데 네, 한 해 또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차고 기억에 남을 만한 컨텐츠로 저희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뭐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보나요? 예,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해서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노동력 부족이거든요. 엄청나죠. 예, 이제 외신 매체들은 거대한 사직 행렬, 거대한 퇴사 행렬, 뭐 이렇게 The Great Resignation. 이렇게 명칭까지 붙일 정도로 큰 그 사회적인 현상인데 올해 10월 현재 미국에서 지금 퇴사를 한 사람이 3,9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그게 2000년부터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지금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 사직 행렬에 대해서 원인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산 가격,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굳이 회사 들어가서 일 안 해도 자산을 통해서 일을 많이 버는 시대가 왔다. 이런 기류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팬데믹에 따라서 유연근무제가 많이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훨씬 활발해졌고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노출을 좀 피하고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통 미국인들 퇴직연금을 이제 401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주식 랠리가 쫙 이어지다 보니까 퇴직연금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노동자 이제 은퇴 무렵에 오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몇 년 더 일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하다가 그냥 아유 그래 뭐 회사에서도 나오지 말았는데 하고 퇴직해버리고 안 돌아오는 뭐 그런 인구도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올해 이제 미국 노동시장의 얘기인데 이게 14세기 유럽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14세기면 혹시 흑사병? 예. 그게 흑사병이 1340년에 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책에 있는 문구를 몇 개 좀 읽어봐 드릴게요. 네. 팬데믹은 인구의 상당수를 죽인다. 특히 더 취약한 노동계층을 죽인다. 노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구직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에 갑자기 임금을 올려줄만 하다. 팬데믹 이전의 기득권자들은 갑자기 노동 비용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올해 미국 노동시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14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영국의 역사학자 댄 존스라는 사람이 권력과 왕자라는 책을 이번에 펴냈는데 이게 1381년 영국에서 있었던 와트 타일러의 반란이라고 해서 영국 사상 최대의 농민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흑사병이 1340년에 있었고 이 반란이 40년 뒤인 1381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오늘날 현 시점에서 좀 돌아올 만한 유사점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한번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지금의 어떤 미국 상황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본 외신에서 보니까 내년은 거의 뭐 임금 협상에서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노동자들이 우위에 서는 시장이니까 임금 인상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14세기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세기는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좀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였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1300년대 초순만 해도 영국에서 노동자의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면서 노동자의 공급이 풍부했고 대부분이 농노,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노예로 일을 했고 그 지주들의 보호에 대한 보답으로 땅을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40년 들어서 흑사병 팬데믹이 발생하자 유럽 대륙에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어 나갔고, 엄청나네요. 네, 이것은 인간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는 출발점이었다고도 합니다. 지주들은 사람을 써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구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까 일단 토지 임대료 값이 폭락을 했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토지 임대료도 자신들의 큰 수익원인데 땅값 자체가 떨어졌고 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 농작물 수확하는 비용도 치솟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 기존의 기득권자였던 이 지주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요. 뭐 임금이 치솟은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지주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데요. 노동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달라. 그런 그러니까 산업에 따라서 임금 상한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최저임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반대되도록 최고임금제가 네, 있었던 임금 거고. 상한선이 지어졌고, 그리고 60세 미만의 모든 신체 건강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영국에서 에드워드 3세 시기에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 왕인 리처드 2세에 들어서 이런 법안이 본격화됐고 또 세금까지 인상이 되면서 영국에서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대중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 상황을 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와트 타일러가 이끄는 반군 그룹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런던을 습격했고, 그 수만 명에 달하는 그들은 수도로 행진하는 동안 감옥을 개방하고 건물을 횃불로 태우고, 그들은 농노제 폐지와 새로운 노동법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군주와 평민 간의 첫 계약 협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힘의 균형이 노동자들에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왕은 이들의 말을 어느 정도는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네, 인두세가 철폐되고 농노들은 점점 더 자유를 돈으로 사들이면서 독립적인 농부가 됐고요. 그 당시에 당장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농노제가 농노제가 끝나는 출발점이 그때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참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저는 뭐 몰랐습니다. 네. 근데 뭐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이 뭐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에 기대어서 네. 왕의 힘에 기대어서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그랬을 것 같아요.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그 문제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더 몸값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영주들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쉽게 죽일 수도 없는 뭐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4, 50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이 반란군들이 사람을 또 워낙 그 왕실의 어떤 폭도들로 좀 변해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반역자들을 처형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팬데믹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결국에는 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형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엄혹한 봉건제 시대에서도 결국은 최하층에서의 어떤 권리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현대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지 조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 미국 노동력 부족이 뭐 좀 남의 일은
남의 나라 일이라서 좀 멀게 느껴지지만 이 노동력 부족이 결국엔 임금 상승세랑 직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임금 상승세가 본격화되면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통화 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인데 이게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회적 변화가 좀 궁극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팬데믹을 아직 한창 겪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미국 노동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할까 참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팬데믹급의 전염병이 나타나 버리면 경제 분야의 어떤 자원 배분도 상당히 많이 어떤 왜곡되게 돼 있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미국도 그랬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고용 뭐 이런 흐름으로 쭉 오긴 했습니다만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이 확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미국에서도 그렇답니다. 몇십 년 만에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교섭 상황에서의 우위에 점하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전까지 어떤 누려왔던 고용주의 어떤 피고용인에 대한 우위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게 하나 있던 문화적 충격으로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팬데믹이 비교적 잘 제어되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권익이 향상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 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기존의 경제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피해받는 계층 어떤 지역이 어디로 보통 주목을 했습니까? 자영업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영업자, 네, 네. 소상공인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이제 어떤 정부가 되든 내년에 어떤 들어설 정부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비중 있는 정책 대상으로 이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팬데믹이 하나의 어떤 질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또 많은 사회 변혁을 가져올 것 같은데 뭐 혹시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좀 부실해서 그에 대한 좀 비판 여론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라는 의미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경제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정치, 어떤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돼 나가지 않을까. 오늘 권 기자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저 팬데믹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생각해볼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